신부님의 한마디 몇 주 뒤 그 말은 현실이 되었고 우리 집은 결혼이 아닌 전쟁터가 됐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동에 자리한 한기석 씨 집은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30년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한기석 씨와 부인 유순애 씨.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해서 작은 부동산 몇 채를 마련했고 그 임대 수입으로 두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윤이는 31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준서는 29살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벌써 결혼해서 아내 지안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안이는 정말 속 깊고 효심이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김장 도와드릴게요. 지안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챙겼어요. 말수는 적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었죠. 한기석 씨 부부는 큰 며느리 지안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준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년 겨울 교통사고를 당한 준서를 병원에서 간호해준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백수정, 26살이라고 했어요. 엄마, 수정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쳤을 때 진짜 잘 돌봐줬거든요. 준서는 전화할 때마다 백수정 얘기만 했어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듣는 유순애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죠.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언제 한번 데려와라. 엄마가 밥이라도 해줄게. 하지만 백수정은 쉽게 구미까지 내려오려 하지 않았어요. 준서 말로는 병원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힘들다는 걸 아니까 유순애 씨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아주세요. 이게 벌써 올해 초일이었어요. 한기석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긴 했지만 아직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야, 그렇게 급하게 뭐래? 우선 상견례부터 해보자. 한기석 씨가 차근차근 달래면서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둘째 주 일요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백수정이 전화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처음엔 간호학과 졸업했어요 라고 했다가 나중엔 미국에서 간호학 전공했어요 라고 하더니 급기야 아버지가 병원장이세요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료계 환경에서 자랐죠. 유순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백수정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상견례 때 어떤 식당에서 할까요? 제가 강남에 괜찮은 한정식집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처음 뵙는 자리인데 좋은 곳에서 해야죠. 백수정은 계속 주장했어요. 결국 유순애 씨가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비싼 데서 뭘 해? 유순애 씨가 당황하자 백수정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카드 하나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과시하려는 듯한 말투가 유순애 씨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일인데 트집 잡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 유순애 씨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꾸 웃고 있는 꿈이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깨고 나서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유순애 씨는 평소 다니던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신부님, 둘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이상한 꿈도 꾸고. 김 신부님은 유순애 씨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순애 씨, 제가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게 생각나네요. 김 신부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어느 교우분이 딸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사위 될 사람이 참 반듯해 보인다고 하시면서도 왜 그런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순애 씨는 신부님 말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는 꿈이었는데 깨고 나니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우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라고요. 신부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결국 그 남자 도박빚을 숨기고 결혼하려다가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특별한 기운 같은 걸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유순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부님, 그럼 제 둘째 며느리 될 아이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순애 씨 마음이 불편하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순애 씨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신부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수정이가 내일 졸업증명서 가져다 드린다고 해요. 미국 대학교 졸업장인데 번역본도 함께 준비했대요. 그래. 그런데 아들아, 그 아이가 처음엔 간호학과라고 했다가 나중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고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준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건 수정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한국에서 간호학과 1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편입한 거래요. 그래서 졸업은 미국에서 한 거고요. 유순애 씨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틀 후 백수정이 약속한 졸업증명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원본은 너무 중요해서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대신 공증받은 사본을 가져왔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글자도 선명하고 공증 도장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유순애 씨는 왜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지 의아했어요. 수정아, 아버지 병원은 어디에 있다고 했지?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수정병원이라고 해서 제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백수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기석 씨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그런 이름의 병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정병원이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아,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강남수정의료원이에요. 백수정은 또 다른 이름을 댔어요. 하지만 이것도 검색되지 않았죠. 상견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도윤이와 지안이가 구미에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서는 백수정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형수님, 수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간호학 공부하고 와서 영어도 엄청 잘하고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의료진들이랑도 친하고요. 지안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이날은 유독 더 조용했죠.
그런데 아직 사진도 못 봤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도윤이가 말하자 준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수정이에요. 준서가 보여준 사진 속 백수정은 정말 예뻤어요. 긴 머리에 화사한 미소, 그리고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지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형수님, 왜 그래요? 준서가 물어봤지만 지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유순애 씨는 지안이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예쁜 애, 좋은 사람 같아 이런 말이라도 했을 텐데 완전히 침묵해버린 거잖아요. 지안아, 너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지안이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어요. 도윤이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지안이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이 부엌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안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그 백수정이라는 사람 혹시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왜? 뭔가 아는 사람이야? 확실하지는 않은데 얼굴이 너무 낯익어서요.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일 수도 있어요. 유순애 씨는 지안이의 말에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이제 지안이까지 이상하다고 하니까요. 지안아, 혹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야? 지안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유순애 씨는 지안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안이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전날이 되었어요. 준서는 새벽부터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잘 부탁드려요. 수정이가 너무 긴장한다고 하네요. 알았어. 걱정 마. 우리도 좋은 딸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유순애 씨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부님 말씀, 지안이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백수정의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유순애 씨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번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지안이 목소리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난 유순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한기석 씨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유순애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고, 한기석 씨는 양복을 다림질하느라 바빴죠. 여보, 넥타이 어떤 걸로 할까? 파란색? 빨간색? 아이고, 그런 건 아무거나 해. 나는 지금 전 부치느라 바빠 죽겠어. 온 집안이 부산스러웠어요. 오후 1시에 강남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11시쯤에는 출발해야 했거든요. 도윤이와 지안이는 전날 밤부터 구미에 머물렀는데 지안이는 아침부터 계속 침묵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지안아,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안이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도 지안이는 계속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는데 이날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지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몸이 안 좋나? 한기석 씨가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지안이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지안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유순애 씨 눈에는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강남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50분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온 거죠. 준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님, 여기에요. 준서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백수정은 보이지 않았죠. 수정이는 어디 있어? 아, 화장실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한기석 씨 가족은 준서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방 하나가 우리 집 거실만 했고 테이블도 원목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이야, 여기 정말 좋네. 수정이가 예약했다고 했지? 네, 아버지. 수정이 아버지께서 여기 단골이시래요. 준서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안이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5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백수정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백수정은 정말 예뻤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백수정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밝고 활기찼죠. 어머, 정말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뻐. 유순애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기석 씨도 정말 미인이네라며 좋아했죠.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생겨서 좀 늦었어요. 백수정은 자연스럽게 변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안이가 백수정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안이 형수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백수정이 지안이에게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지안이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안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백수정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백수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백수정을 바라봤어요. 지안아, 왜 그래?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지안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제야 지안이가 정신을 차린 듯 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지안이는 겨우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백수정은 지안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메뉴 미리 주문해뒀어요. 이 집 대표 코스 요리로요. 아이고, 고맙다. 수정아.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백수정은 정말 말을 잘했어요. 한기석 씨와 유순애 씨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놨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골프 치세요? 아니야, 나는 그런 비싼 운동 못해. 아, 그럼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골프클럽 회원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백수정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기석 씨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사양했죠. 식사 중간에 백수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안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도 화장실 좀. 지안이가 나간 후 유순애 씨가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지안이 왜 저렇게 이상해? 몸이 안 좋나?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계속 저래요. 도윤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지안이와 백수정이 마주쳤어요. 지안이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백수정이 들어오자 손을 멈췄어요. 형수님,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백수정이 지안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안이는 거울을 통해 백수정을 바라봤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백수정의 질문에 지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손을 닦고 나가려고 했죠. 아, 맞다. 안산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백수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안이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수수정아, 너 백수정 맞지? 지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 정말 저 아세요? 어디서 봤더라. 백수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너 정말 나 기억 안 나? 지안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아, 혹시 같은 반이었나요? 죄송해요. 고등학교 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백수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안이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이 악몽 같은 기억이었죠.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안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안아,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유순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지안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백수정은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준서를 다정하게 챙기고 심지어 계산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만나요. 그래, 수정아. 오늘 고생 많았어. 한기석 씨와 유순애 씨는 백수정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안이만은 끝까지 웃지 못했죠. 식당을 나오면서 준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떠세요? 수정이 괜찮죠? 응, 참 좋은 아이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한기석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순애 씨는 지안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지안아, 정말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도윤이가 지안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지안이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울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안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시부모님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무슨 일이야, 지안아? 유순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안이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제 백수정이라는 사람을 봤는데요. 저 그 사람 알아요. 지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왜 어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어? 한기석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지안이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윤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학교 폭력이었어요. 지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죠. 유순애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게 착하고 조용한 지안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니요. 지안아,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백수정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지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 준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젯밤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구미로 내려온 거였죠.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서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준서야, 앉아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한기석 씨가 준서를 불러 앉혔어요. 지안이가 수정이를 안다는구나. 고등학교 동창이래. 정말요? 그럼 좋네요. 형수님이랑 수정이가 아는 사이였다니까.
준서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준서야, 그게 아니야. 지안이가 그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구나. 유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안이는 눈물을 닦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일로 시작됐죠. 제가 수학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백수정이가 2등이었거든요. 지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때부터 백수정이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책상에 낙서하고 가방을 숨기고 그런 식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어? 도윤이가 물었어요. 말했어요. 하지만 백수정이는 항상 선생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행동했죠.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지안이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제 도시락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애들까지 부추겨서 저를 따돌리게 했어요.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그런 일을? 아니에요, 형수님. 수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서야,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윤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형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준서는 여전히 백수정을 믿고 싶어 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지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백수정이가 제게 안산여고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유순애 씨는 어제 지안이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구나. 네, 죄송해요. 어제 상견례를 망쳐서 지안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뭘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기석 씨가 지안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준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착하고 다정했어요. 준서야,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 도윤이가 준서를 타이르며 말했어요. 그때 지안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지안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야? 도윤이가 물었어요. 백수정이에요. 지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 한기석 씨가 물었어요. 지안이는 휴대폰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언니,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그때 언니 정말 재미있었는데 키읔키읔 다음에 또 만나요. 문자를 읽은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도발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재미있었다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다는 말이야? 유순애 씨도 화가 났어요. 준서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서야, 지안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한기석 씨가 준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정이는 저한테 그런 과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하겠지. 자기가 가해자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 도윤이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지안이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백수정이가 어제 한 말들도 거짓말이에요. 미국 대학 졸업했다고 했는데 백수정이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무슨 말이야? 3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문제를 일으켜서요. 지안이의 폭로에 가족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럼 간호사라는 것도 거짓말이겠네? 유순애 씨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백수정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수정에게서 온 전화였죠. 수정이네요. 준서가 말했어요. 받지 마. 도윤이가 말렸지만 준서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정아. 오빠,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부모님께서 저 어떻게 보셨대요? 백수정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수정아, 나 지금 가족들이랑 얘기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무슨 얘기요? 혹시 저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백수정은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오빠, 왜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지안이가 준서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백수정, 지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언니가 왜 오빠 폰을 받아요? 백수정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너 나 기억하지? 안산여고 이한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언니, 그때 그 언니구나. 백수정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밝지 않았죠. 그래, 바로 그 언니야. 너한테 2년 동안 괴롭힘 당한 그 언니. 지안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백수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어제 상견례에서 들었던 밝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죠. 아, 언니 아직도 그 일 가지고 그래요? 그때 일은 다 옛날 일인데. 백수정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리고 언니도 문제 있었잖아요. 맨날 혼자 다니고 친구도 없고. 백수정은 오히려 지안이를 탓했어요. 한기석 씨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죠. 장난? 너는 그게 장난이었다고 생각해? 지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언니가 너무 약해서 그랬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울고.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언니 반응이. 백수정의 말에 도윤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다고? 오빠가 누구세요? 혹시 언니 남편? 백수정은 태연하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지안이 남편이야. 너 같은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도윤이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준서 오빠는 어디 계세요? 오빠랑 얘기하고 싶은데. 백수정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수정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언니가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백수정은 여전히 사실을 부인했어요.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지안이가 소리쳤어요. 너는 나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문 밖에서 물을 부었어. 내 교복을 찢어놓기도 했고. 지안이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온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내 도시락에 침을 뱉고 다른 애들 앞에서 나를 바보라고 부르게 했잖아. 백수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언니,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요. 과거 일은 과거 일로 묻어두면 안 될까요? 묻어도?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묻어두자고. 지안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언니 때문에 저도 힘들었어요. 전학도 가야 했고. 백수정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다고? 너는 가해자잖아. 유순애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바뀌었어요. 준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백수정은 다시 상황을 돌리려고 했어요. 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정아, 정말 그런 일들을 했어? 오빠, 저 정말 바뀌었어요. 그때는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백수정은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그때 한기석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정 씨, 나는 준서 아버지야. 아, 아버지.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백수정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돌아갔어요. 수정 씨,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 한기석 씨의 단호한 말에 백수정은 당황했어요. 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뭐가 있냐고? 우리 큰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이 둘째 며느리가 될 수는 없지.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친구였어요. 백수정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괴롭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한기석 씨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유순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유순애 씨는 며칠 전 김 신부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아, 맞다. 신부님께서 그러셨어.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기석 씨가 물었어요. 며칠 전에 성당에 갔을 때 김 신부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 아이 영혼이 불안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를 들여다보라고 하셨거든. 유순애 씨는 그때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신부님께서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 어느 교우분 딸 결혼 상대가 사기꾼이었던 일 말이야. 가족들은 신부님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신기하네. 신부님께서 미리 눈치채신 거야. 도윤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신부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유순애 씨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준서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수정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준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사람은 너를 속인 거야. 도윤이가 준서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착했어요. 제가 다쳤을 때도 잘 돌봐줬고,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착하게 굴고, 만만한 사람한테는 못되게 구는 거지. 한기석 씨가 설명해 줬어요. 지안이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무서웠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백수정이 때문에 우울증도 생겼고요. 지안이의 고백에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누가 저를 괴롭힐까봐 항상 조심했거든요. 우리 지안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유순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안이를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 만나서 행복해요. 지안이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준서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백수정에게서였죠. 또 뭐라고 했어? 도윤이가 물었어요. 준서가 문자를 읽어줬어요. 오빠, 정말 오해해요. 저 지금 울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 만나지 마. 한기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마라.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될 수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날 저녁 유순애 씨는 다시 성당에 갔어요. 김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신부님, 정말 감사해요. 신부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었나요? 김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우리 큰 며느리를 고등학교 때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유순애 씨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군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네요. 김 신부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님,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아셨어요? 글쎄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떤 기운 같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어둠을 품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김 신부님의 말에 유순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신부님의 경고에 유순애 씨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백수정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유순애 씨의 걱정은 정확했어요. 백수정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날부터 준서에게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오해해요. 오빠, 저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준서는 처음에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백수정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졌죠. 3일째 되는 날, 백수정이 준서가 다니는 도서관까지 찾아왔어요. 준서는 사법고시 공부를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도서관에 갔거든요. 오빠, 백수정이 도서관 앞에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밤새 온 것 같았죠. 수정아, 왜 여기까지 와?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서는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정말 5분만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백수정은 준서의 팔을 붙잡았어요. 놓아, 수정아. 사람들이 보잖아. 준서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백수정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안 놓아요. 오빠가 제 얘기 들어줄 때까지 안 놓을 거예요. 백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알겠어, 알겠어. 커피나 마시자. 준서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백수정을 데려갔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백수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정말 억울해요. 언니가 과장하는 거예요. 수정아, 지안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준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예쁘고 인기도 많았거든요. 백수정의 말에 준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열등감? 지안이가 너한테 열등감을 가져? 네, 맞아요. 그래서 저를 질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빠를 빼앗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수정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정아, 그게 말이 돼? 지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빠는 언니만 믿으시는 거네요. 저는 안 믿으시고. 백수정이 더 크게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조용히 해, 수정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 준서가 당황해하자 백수정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오빠, 그럼 언니 앞에서 대질해 보면 안 될까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백수정의 제안에 준서는 고민했어요. 그건 좀. 왜요? 오빠도 언니 말만 믿으시는 거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제 말을 안 믿네요. 백수정이 다시 서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준서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백수정이 직접 만나서 해명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했죠. 준서야, 그럴 필요 없어.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나지 마. 한기석 씨가 반대했지만 준서는 계속 부탁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결국 가족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절대 반대했죠. 저는 그 사람 안 만날래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지안아,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도윤이가 지안이를 설득했어요. 정말 싫어요. 그 사람 보면 그때 생각나서 너무 무서워요. 지안이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틀 후 한기석 씨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안이도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죠. 만나는 날 백수정은 정말 소극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마치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백수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앉아라. 한기석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안이는 백수정을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어요. 도윤이가 지안이의 손을 잡아줬죠. 먼저 사과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언니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백수정이 지안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처를 드린 것 같다고?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 거야? 도윤이가 따져 물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일은 기억이 흐릿해요. 하지만 언니가 힘들어 하셨다면 제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백수정의 대답에 지안이가 소리쳤어요. 기억이 흐릿하다고? 너는 내 교복을 찢고 가방에 우유를 부었잖아. 언니, 저 정말 그런 일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다른 애가 한 일을 저라고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백수정은 끝까지 발뺌했어요. 다른 애라고? 너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야? 지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백수정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때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정말 기억이 안 나? 화장실에서 지안이한테 안 샀냐고 얘기한 것도? 아, 그건 언니가 낯이 익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같은 학교 나왔나 해서요. 백수정은 변명했어요. 그럼 문자는 뭐야? 그때 언니 정말 재미있었는데라고 보낸 거. 유순애 씨가 추궁했어요. 아, 그건 그냥 친근하게 하려고 한 말이에요. 백수정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지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너 정말 끝까지 모르쇠로 나갈 거야? 지안이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너는 나를 더러운 거지라고 불렀어. 내 앞에서 침을 뱉기도 했고. 지안이의 절규에 백수정의 얼굴이 순간 변했어요. 그리고 너는 다른 애들한테 이한지 괴롭히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어. 지안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어요. 그 순간 백수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야, 이한지. 백수정이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요. 너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살았어? 정말 한심하다. 백수정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았죠. 너 그때처럼 또 찔찔 짜냐? 나한테 열등감 가진 게 아직도 안 나았네. 백수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백수정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수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빠, 이제 보여?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그동안 오빠 앞에서는 연기했던 거야. 백수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기?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맞아요. 병원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빠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거든요. 백수정의 고백에 준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랬어? 오빠 집이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백수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한기석 씨가 분노에 차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백수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한지, 너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징징대냐? 내가 너무 만만해서 그랬던 거야. 백수정이 지한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 같은 루저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아직도 트라우마구나. 지한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윤이가 백수정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어차피 더 이상 연기하기도 귀찮거든요. 백수정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준서 오빠 정말 순진하더라고요. 속이기 너무 쉬웠어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으며 백수정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서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백수정이 나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준서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준서야, 괜찮아? 도윤이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형,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속을 수가 있죠? 준서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한기석 씨가 준서를 위로했어요. 지한이는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백수정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본 충격이 컸거든요. 지한아, 이제 정말 끝났어. 걱정하지 마. 유순애 씨가 지한이를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준서에게 백수정에게서 협박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저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오빠 집 주소 다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한지 직장도 알아냈어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본 가족들은 경악했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 도윤이가 분노했어요. 지한이 직장까지 알아냈다고? 이거 정말 위험한데. 유순애 씨가 걱정했어요. 준서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 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준서야, 뭘 하려고? 한기석 씨가 물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협박죄로 고발하고 지한이 형수님의 학교 폭력 건도 신고할 거예요. 준서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일이라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도윤이가 걱정했어요. 형사처벌은 힘들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협박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준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서는 본격적으로 백수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백수정이 말했던 경력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봤죠. 미국 대학 졸업? 거짓말이었어요. 백수정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간호사 자격증?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백수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었죠. 아버지가 병원장?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백수정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거짓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도윤이가 혀를 찼어요. 더 조사해보니 백수정의 과거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학생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직장에서도 동료를 따돌리고 괴롭힌 전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상습범이네. 준서가 조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백수정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유한 남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짓말로 접근한 후 돈을 뜯어내거나 결혼을 시도했던 거죠. 이거 완전히 결혼 사기잖아.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준서는 백수정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3명의 피해자를 더 찾아냈죠. 첫 번째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의사였어요. 백수정이 간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서 6개월 동안 사귀면서 2천만 원을 빌려간 후 잠적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사업가였어요. 백수정이 자신을 재벌 딸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후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가장 심각했어요.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는데 백수정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했어요. 백수정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불륜관계를 만든 후 부인에게 폭로해서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사람 정말 악마네. 지안이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준서는 이 피해자들과 함께 백수정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지안이의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추가했죠. 지안이 형수님 힘들겠지만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해요. 네, 할게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지안이가 용기를 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날 지안이는 떨렸지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고등학교 때 당했던 괴롭힘, 그리고 최근에 받은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피해자분, 증거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문자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준서가 백수정이 보낸 협박 문자들과 상견례 때 있었던 가족들의 증언을 제출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했어요. 백수정의 범죄 행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백수정이 체포됐어요. 사기죄와 협박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였죠. 드디어 잡혔네. 도윤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백수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백수정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까지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서는 계속 공부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법 공부를 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어야겠어요. 준서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백수정은 사기죄로 징역 3년,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이었죠.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백수정이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듣고 나서 지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거든요. 형수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서가 지안이를 위로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백수정이 지안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한지, 나 이제 교도소 들어간다. 백수정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응. 지안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지금은 나도 힘들어서 그때 내 기분을 알 것 같아. 백수정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지안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난 너처럼 살지 않아. 나는 괴물이 되지 않았어.
지안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백수정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백수정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기석 씨 가족에게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죠.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준서였어요. 백수정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의 가을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거든요.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준서가 전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왔을 때 한기석 씨 부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유순애 씨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대견하다. 한기석 씨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준서는 합격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피해를 당하고 나서 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안이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수정 사건이 끝난 후 몇 달 지나서 자연 임신이 된 거였거든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지안이가 도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도윤이는 너무 기뻐서 지안이를 들어올렸어요. 병원에서 임신을 확진받은 후 지안이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지안아? 유순애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이야? 유순애 씨가 소리쳤어요. 한기석 씨도 옆에서 정말이야? 라고 물어봤죠. 네, 정말이에요. 8주예요. 지안이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안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유순애 씨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걱정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준서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형수의 임신을 축하해줬죠. 형수님, 정말 축하해요. 저도 이제 삼촌이 되는 거네요. 고마워, 준서야. 내가 힘든 일 잘 이겨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이 온 것 같아. 지안이가 준서를 고맙게 바라봤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가족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한기석 씨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김 신부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순애 씨,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하느님께서 실현 후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부님, 그때 경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화를 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유순애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둠은 언제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지안 씨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죠. 김 신부님의 말씀에 유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죠. 임신 5개월째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손자가 오는구나. 한기석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엔 딸도 똑같아요. 지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첫 손자니까 더 기쁜 거야. 유순애 씨도 손자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렜어요. 임신 7개월째 지안이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보상으로 회사에서도 흔쾌히 허락해줬죠. 지안 씨, 푹 쉬었다가 건강한 아기 낳고 오세요. 상사도 지안이를 응원해줬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들떠했어요. 특히 준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첫 휴가를 출산 때 맞춰서 냈어요. 형수님 출산할 때는 꼭 병원에 있어야죠. 고마워, 준서야. 내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지안이가 진통을 시작했고 오전 10시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3.2kg의 건강한 아들. 의사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우리 지안이 정말 고생했구나. 한기석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신생아실에서 손자를 처음 본 유순애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나,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지안이 닮아서 이목구비가 또렷해. 아니에요, 어머니. 도윤이 닮은 것 같아요. 지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 이름은 가족회의를 통해 한민준으로 정했어요. 민은 백성을 뜻하고 주는 준서 삼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였죠. 민준이가 삼촌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도윤이가 아기를 안아보며 말했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지안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나도 그래. 민준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완벽해진 것 같아. 도윤이가 지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00일 잔치날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김 신부님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셔서 민준이를 축복해 주셨죠. 이 아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김 신부님의 축복을 받은 민준이는 방긋 웃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해요. 신부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지안이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서도 이제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학교 폭력이나 사기 사건을 전담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형수님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준서는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편 백수정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도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기석 씨 가족은 더 이상 백수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행복한 일들이 더 중요했거든요.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한기석 씨가 손자를 안아보며 감개무량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유순애 씨도 손자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자리에서 한기석 씨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고 이렇게 큰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기석 씨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어요. 사람의 진실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선한 영혼은 결국 빛이 나죠. 우리 가족은 그 어둠을 이긴 한 사람의 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안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고 이렇게 예쁜 손자도 얻을 수 있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지안이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우리 둘째 준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한기석 씨의 인사말이 끝나자 온 장내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유순애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꿈만 같아요. 지안이도 감회가 깊었어요. 형수님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고마워. 서로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도윤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한기석 씨 가족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였죠.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은 뒤로하고 민준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둠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더욱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악은 언제나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한기석 씨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될 거예요.